그러면 사실 내가 조금 가슴이 좀 이렇게 볼륨 업돼서 이렇게 큰 게 잘 어울리는지 아니면 한 컵 정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잘 어울리는지 이왕이면 좀 큰 게 좋은 게 아닐까. 이게 얼굴 보면 아 이분은 이런 거 있으시나요? 아, 가슴 보면. 아. 자, 그러면 원장님의 시선을 JK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보형물이 따로 있다던데 어떤 걸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주로 멘토 보형물 그리고 모티바 보형물 이 두 개를 주로 사용을 해요. 멘토 보형물은 주로 이렇게 겉이 매끈매끈하게 생긴 스무스 타입을 주로 권해드리고 있고, 네. 멘토 보형물의 장점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지 가장 오래됐어요. 또 하나 이 모티바라는 보형물은 이 겉을 코팅하는 기술로 인해서 스스로 올 수 있는 부작용의 빈도를 조금 더 줄인 보형물이거든요. 멘토 보형물보다는 사용한 지 그냥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그런 보형물.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주로 권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럼 요게 조금 안전하다고 하면 이게 조금 더 가격이 비싸겠네요. 눈치채셨군요. 아니 그럼요, 이 정도 눈치는 네, 조금 더 비싸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슴 성형 수술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형물을 10년에 한 번씩 좀 교체를 해줘야 된다. 진실인가요? 반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오, 네. 문제가 없는 보형물은 교체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문제는 그럼 언제 생기는 걸까요? 이 문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파열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보형물이라는 게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보형물이 몸 안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껍질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찔끔 그 약해진 부분으로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가 파열이라고 해요. 아. 이 보형물이 어느 순간 무슨 물풍선 터지듯이 빵 터지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생기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보통은 파열이 돼도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파열이 된 걸 아셨을 때는 교체를 하긴 해주셔야 되는데 예방적으로 교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네. 10년 전보다 좀 더 좋은 보형물이 나올 수는 있겠죠. 촉감 쪽에서 좋다거나 아니면 뭐 모양이 더 좋은 보형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멀쩡한 경우에. 실리콘 보형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한 15년 안팎이기 때문에 식염수백으로 수술하신 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실리콘으로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식염수 대비 실리콘 보형물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교체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파열되지 않으면 그냥 영구적으로 내 가슴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좀 예방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다면? 뭐 조심하면은 좋겠지만 어떻게 조심하면서 평생 살겠어요. 네. 그래서 파열을 조심하시기 위해서 굳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원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정도 되시면 그때부터 유방암 검진 같은 걸 하시잖아요. 네. 유방암 검진할 때 초음파로 보면 유방뿐만 아니라 안쪽에는 보형물들 상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유방암 검진 하거나 이럴 때 보형물 상태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병원에 연락 주시면 필요하면 교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가야겠네요. 그쵸. 네. 우리 JK 성형외과는요, 외국인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잖아요. 네. 뭐 의료관광으로도 오시고 진짜 글로벌한 병원이다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그분들이 오셔서 가슴 성형 수술을 하시고 비행기를 타는 거 괜찮나요?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네. 가슴 수술하고 비행기 타면은 보형물 안에서 파열. 공기방울 생기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네. 실제로 있어요. 네. 없던 공기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리 기압차가 있다 그래도 그런 일이 생기진 않고요. 그런 기압차 때문에 보형물에 문제가 될 정도면은 사실은 허가가 안 됐겠죠. 그래서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체류 기간을 가지고 수술을 하기를 권해드리는 편이고, 아주 마이너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런 걸 해결하는데도 한 일주일 아니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한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여러분들 don't worry. 여기까지. 가슴 성형을 한 후에 이제 사후 관리, 본인들이 또 해야 되는 관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수술하고 나서 한 한두 달 사이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으세요.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는 그 공간에 바로 밀접해 있는 게 이 대흉근이랑 근육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보형물이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요 근육의 움직임이 강해지면은 그게 보형물의 위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운동했을 때 보형물이 올라가서 짝짝이 가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형물의 위치가 좀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운동을 열심히 편안하게, 하셔서. 편안하게. 하지만 네.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수술 후에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정브라라는 걸 보통 입는데 그 보정브라를 입은 상태로 그냥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보정브라도 여기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하셔야죠. 서비스로 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된답니다. 이거 내고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유튜브 보고 왔는데 그 권순호 원장님 네. 보정브라 하나만 주세요. 저기 사서 쓰세요. 이렇게 칼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시죠? 네, 믿으셔도 됩니다. 아휴, 그래 이거 실패했네. 그리고 우리 다음에 남는 거 하나. 남는 거 하나. 저 주신다고요? 필요하시면. 저 안 했잖아요, 원장님. 앞으로 여름을 맞이해서 더욱더 가슴 성형에 많은 관심을 가질 여성분들께 수술 전에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보형물을 몸에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내가 원하는 거대로 수술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현재 내 가슴 상태에 맞는 보형물이 뭐고 또 가슴 상태에 맞는 수술 방법이 뭔지를 수술 전에 충분히 의사랑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고 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환자분들이 수술하기 전에 좋은 병원과 또 좋은 의료진을 선택하는 팁이 있다면? 우선 성형외과 전문의, 네. 경험 많은 의사, 전가요? JK 성형외과. 네, 다른 팁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또 JK 성형외과 가슴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냥 나가시지 말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